네, 안녕하십니까. 재테크 전문가입니다. 자, 오늘 명인들의 복귀 마지막 시간이에요.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을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지금 시장이 왜 하락할까?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내줬습니다. 누가? 캔들이. 자, 한번 보면서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까?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캔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니까 캔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항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,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. 야,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미국 3대 지수 모두 10월 13일 날 저점 다 만들었어요. 저점 만들어 놓고 CPI 발표하는 날 어때요? 나스닥, S&P 500, 그 다음에 다우 다 근래 들어 고점 딱 만들어 놓고 어때요? 음봉 다 때려버렸습니다.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이 S&P라 그랬어요. 그래서 S&P를 보면 되고 결국 지금 시장은 다우가 제일 잘 가고 중간에 S&P 제일 못 가는 게 나스닥이에요. 그러면은 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있는 이 S&P를 보게 되면 하단에 있는 추세선 요 날이었어요. CPI 발표하는 날. 이날 양봉 때리고 이 위에 있었어야 돼요. 그런데 결국 모두가 CPI 발표하면서 고점 만들어 놓고 뚝뚝 떨어진 이유가 뭘까? CPI 원하는 대로 잘 나왔는데, 그런데 왜 그랬을까? 결국 이 고점 만든 이 자리에서 밸류상 봤을 때 미 3대 지수가 높다라고 시장은 해석한 겁니다. 거기다 이제 파월도 역시 야, 이 정도 나온 거 가지고 니네 나한테 원하지 마. 나 계속 매파적으로 나아갈 거야. 이러한 메시지가 던져지니까 어때요? 뚝뚝 떨어졌어요. 자, 그러면 지금의 위치를 보면 S&P는 60일을 지켜주고 있고 다우는 60일 이평선 윗단쯤에 있고요. 나스닥은 어때요? 60일 이평선 깨고 내려갔습니다. 이렇게 제각각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 끝났어요. 끝나면서 걔네들은 연말 장사 끝냈습니다. 큰 손들은 이제 휴가 떠나. 그러면 결국 남은 2주 동안에 미국 증시도 크게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. 오늘 우리 시장 봐봐요. 거래소 4조 5천억, 그 다음에 코스닥 4조 2천억, 뭐 아주 거래 대금이 씨가 말라버렸어요.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관망 모드에 들어가는 거죠. 왜 모드에 들어갈까? 일단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래도 아직 남은 기간 동안에 산타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안이 해결돼야 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뭐 금투세,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면 대주주 요건 이게 과연 10억에서 30억, 50억 올라갈 거냐? 만약에 금투세 유예 오케이, 대주주 그대로 10억 이래버리면 어때요? 우리 산타 할아버지도 그냥 파업에 동참하면서 안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, 만약에 얘가 한 30억, 50억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조금 코스닥 종목 쪽에서 좀 세게 올라가는 게 하루 이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대주주 요건 요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향후 산타가 그래도 조그만 거라도 주고 갈까 안 갈까, 그러한 밀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게 전혀 없어. 그럼 시장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차트 놓고서 제가 한번 방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이 2020년도 코로나 이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잖아요. 그죠?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어. 이럴 때는 어때요? 그냥 뭘 사도 다 수익 납니다. 전문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어때요? 그냥 뭘 사면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수익 나. 이러한 상승장에서는 물려도 어떻게 돼요? 물려도 갖고 있으면은 바로 또 뭐 짧게는 2, 3주 아니면 한두 달 있으면 어떻게 수익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. 상승장에서는
정말 개나 소나 다 사도 올라가는 장이에요. 이런 장에서는 진짜 수익률 누가 조금 더 내느냐지 다 나게 돼 있어요. 결국은 지금 같은 장 이렇게 하락할 때는 어때요? 갖고 있으면 아주 그냥 반 죽여줘요. 정말 반 죽여줍니다.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씨가 마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증시에서 떠나는 거예요. 특히 지금 뭐 은행 금리가 4%, 5%, 채권도 뭐 4, 5%. 누가 진짜 큰 돈 있는 사람들은 주식 안 해요. 그냥 거기다가 놓으면 1년 있다가 4, 5% 나오는데.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 하루에도 막 급등 나오는 게 있는데 그 4, 5%에 연연해요 하는데 솔직히 닦아놓고 여러분들 1년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3, 40%잖아요. 그죠? 하루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월, 1년 결산했을 때 그러한 수익을 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락장에선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? 나를 더 아프게 해요. 그죠? 더 아프게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갈 거니? 라고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일단은 요 박스로 갈 것 같아요. 요게 뭐냐? 요 2134죠. 그래서 일단 내년도 기본적인 박스는 2100에서 한 2600 보고 있어요.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라고 했을 때 그냥 요런 뭐예요? 지지와 저항을 받는 자리. 이쪽에서도 지지와 저항 받는 자리예요. 그래서 이 2600,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저점 라인 굉장히 2134죠. 그래서 이 박스에서의 움직임이 저는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. 결국 이러한 박스가 계속 나온다는 건 뭘까? 우리가 올해 경험했던 거예요. 이렇게 하락할 땐 뭘 갖고 있어서 반 죽이지만 이 이후 어때요? 이 박스 흐름에서는 종목별로 아주 그냥 급등급락 나오는 것들이 막 시시때때로 바뀌어버려요. 그죠? 시시때때로 바뀌어버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땐 반드시 좋은 종목 사자. 재무제표 좋은 걸 사자. 샀는데 물렸어. 갖고 있어. 그럼 어떻게 돼? 어차피 이 박스 흐름이라면 내 차례도 오니까. 내 차례도 옵니다. 결국 이 박스가 쭉쭉쭉쭉 가면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해요. 우리 화토장에 48장이죠. 여기 광이 5개가 있어. 그럼 이 광 5개가 내 거라고 생각해 봐요.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산 것들이 뚝뚝뚝 급등 나와서 수익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떨 땐 징글징글하게 안 나오다가 내가 이거 버려 말어 할 끝판에 가서 주르르르 또 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내년도도 제가 봤을 땐 올해와 큰 차이가 없다. 이러한 변동성 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. 혹 뭔가 시장이 조금은 드라마틱한 뭔가 트리거가 생기면은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2750. 여기도 큰 저항 라인이 있죠. 여기까지 한번 갈 가능성도 있어요. 그러면 마지막 방송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2100 이거 깨지 않았는데 얘가 그냥 2750까지 치고 올라가주면 이 자리에서 무조건 뭘 사야 돼요? 하방으로 보는 인버스 사야 됩니다. 왜?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없고요. 이거는 거짓 상승이고 깨지도 않았는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내가 봤을 땐 하여간 지금 시장에서 뭔가 깨져줘야 돼요. 깨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이렇게 그냥 올라가죠? 이건 땡큐하고 인버스 자리야.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박스 보이다가 이 얘를 깨고 내려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. 여기서의 문제라는 건 조금 인지도가 있는 국가에서 뭐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진짜 굵직한 기업이 문제가 생긴다든 이러한 식으로 생겨버리면 이거 깨고 내려가요. 만약에 이 2134 깨고 내려가면 내가 봤을 땐 2000은 그냥 깨고 내려간다라고 봐요.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1900까지 열려버린 거예요. 1900이 어딘데 이러한 자리예요. 결국 1900까지 열려버리고 그럼 1900이 저점이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1500까지도 열려져 있다라고 봐요. 혹여나 1900 깨고 1500까지 가게 되면 아마 주식시장에서
살아남은 사람 없을 수도 있어. 그러나 그거는 분명히 빅 찬스예요.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봐.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내가 힘들지만 지금 이러한 자리에선 절대로 투자금 늘리거나 레버리지 일으키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돼. 그러나 만약에 이런 1900 깨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 공간에서는 뭔가 나한테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남들과 다른 이거 기회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. 그 이후 시장은 가게 돼 있다라고 봅니다. 결국 이러한 박스 형성되겠지만 분명히 밑으로는 한번 깨져줘야 지금의 이 횡보장은 난 끝난다라고 봐요. 그렇지 않고 어물쩡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횡보장 2년이 갈 수도 있고 3년이 갈 수도 있다라고 저 항상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장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냥 박스 보세요. 그냥 운 좋게 쭉 올라가면 거기선 반드시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. 떨어지고 올라가고 큰 악재가 없는데 지금 시장도 왜 떨어져요? 악재 없는데? 기적. 이게 지금 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가고 있어. 메커니즘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. 결국 이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래 너네 힘들어? 내가 금리 동결해 줄게 이랬다간 아주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강하게 누르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절대 안 바뀔 거라고 봐요. 결국 1월 달에 CPI가 또 의외로 또 조금 살짝 높게 나오면 어떻게 돼? 시장 또 패대기 칩니다.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이 CPI보다는 지금 CPI 뚝 떨어졌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물가가 진짜 그거에 맞춰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나요? 주변에서 보면 무지하게 놀러 다녀요. 웬만한 식당 가보면 그냥 줄 서서 먹어. 그건 뭘 의미할까? 아무도 안 죽었다라는 거지. 지금 우리 주식하는 사람만 힘든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돌아다녀 봤을 땐 지금이 뭐 인플레이션으로 뭐 고통받아? 아니다라는 거예요. 아니다라는 거지. 그래서 이 연준한테 그러한 것을 바라고 또 그들이 그러한 스탠스를 취할 거다라고 보면서 무조건 위로 보는 것은 조금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결국 내년도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침체는 올 거예요. 원하니까.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해질 거야. 거기에 개인들의 이제 소비들도 이제 내년쯤 되게 되면 조금 전은 야 내가 밥 살게가 아니라 이제 신방걸 매면서 누가 밥 사나 아니면은 야 그냥 더치페이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 개인들의 소비도 위축될 거라고 봐요. 결국 그러한 것들이 연준이 원하는 대로 다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? 금리 동결로 갑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또 보여드렸지만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크랙이 가네. 동결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럼 동결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요? 항상 폭락이 오게 돼 있어요. 왜 올까?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금리 올리면서 미리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버텨보지 뭐 이러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이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 버티는 기간이 이게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1년 반이 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무너지게 돼 있어요. 개인도 무너져 기업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. 그런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알짜배기 좋은 기업이 뭔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도미노식으로 같이 엮여가지고 크게 하락하는 장이 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안 오는 이상 이 박스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. 나는 일단 그렇게 스탠스를 잡고 가고 있어요.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 박스다.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. 그럼 결국 이러한 박스장에서는 솔직히
쉽지 않은 매매의 시간이 될 거예요. 그럼 결국 내가 눈높이 높여서는 안 되고 내가 크게 벌기 위해서 투자금을 늘려서도 안 되고 뭔가 빚내서 투자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. 절대 안 돼요. 힘든 시간이 내년도에도 이어질 거야. 올해 나는 주식 무지하게 잘했어요. 딱딱딱딱 맞춰서 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큰 돈 갖고서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. 작은 돈 가지고는 가능해요. 그러나 큰 돈 가지고는 일단 물려버리게 되지. 큰 돈은 또 손절도 치기 어려워. 그러면 있는 사람들 좋은 종목 그냥 물려버려. 그럼 갖고 가면 수익 줘요. 시간이 좀 걸리지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이 횡보가 빨리 한번 툭 치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웃 항복 이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매매하기가 좋은 시장이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횡보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? 라고 했을 때 결국 잘 보면 이때 이 박스를 보여줬던 이 구간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? 정말 뭐 로봇이면 로봇, 신재생이면 신재생, 원전이면 원전, 최근에 뭐 5G도 움직여줘, 뭐 자율주행, 뭐 바이오, 인프라 관련된 종목 군등 어때요? 그냥 돌고 돌아요. 왜 그럴까? 결국 지금 거래 대금이 어때요? 정말 씨가 말라서 뭐 6조, 7조 이런 다음에 조금 많이 나오면 8조 이래요. 아주 미치는 거지. 기본 베이스는 11, 12조가 나와줘야 돼. 거래소 기준으로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오늘만 해도 4조 얼마잖아요. 그거는 결국 큰 종목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없어. 그럼 나 대형주만 매매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는 박스 하단에 오면 매수해가지고 요거 상단까지 지수 올라가는 그거에 맞춰서 갈 겁니다. 그런데 대형주가 다 같이 가느냐? 아니. 이제 박스 흐름에 있어서 한 절반 정도는 뭐 삼성전자가 이끌어가고 또 절반 정도는 뭐 철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끌어주고 또 위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대형주 같이 무너지는 거지. 그러면서 이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뭐가 나와요? 개별장이 나오는 거지. 개별주들. 그냥 막 로봇이 간대든가. 아니면 뭐 제약주가 간대든가. 원전이 간대든가.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테마라고 하면 테마고 주도주라고 하면 주도주가 되는 그러한 장이 내년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조금 더 나는 좀 더 드라마틱한 걸 원해요 라고 하면 결국 이런 박스가 길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또 한 축을 담당하는 애들이 있어요. 뭐냐면 품절주. 이 품절주는 뭐냐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100만 주 아니면 한 500만 주 밑에 3, 400만 주 요런 애들은 어때요? 다 매집하기 좋은 거지. 몇 년 전에 그 삼성중공업 우선주게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20몇만 주밖에 안 돼요. 매집해가지고 그냥 몇십 번씩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런 품절주들이 결국 이 품절주는 뭐예요? 소외주지 뭐 어찌 보면. 시장에서 철저하게 바닥에서 소외받았다가 한번 팍 치고 올라가 주는 거예요. 이런 애들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. 플러스 우선주. 결국 우선주, 소외주, 품절주 어찌 보면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애들도 시장의 중심이 돼가지고 한번 시세를 주는 게 이 박스장에서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해뒀다가 이런 애들은 어때요? 시장이 이 박스 하단에 와도 더 가고 상단에 와도 더 가고 지들 마음이죠. 뭐. 왜? 세력이 매집해서 올리는 거니까.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국 굉장히 문제예요. 정말 이 코로나 이 사망자 수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시진핑도 지금 어찌 보면은 풍전등화일 것 같습니다. 진짜 사망자 수가 막
지금은 뭐 제로, 둘 뭐 이러지만 어때요? 뭐 화장터에 차가 줄비에 있고 막 이 시체가 막 쌓인다고 하잖아요. 그 내가 봤을 때 코로나 사망자인데 그게 진짜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막 100만 명이 되고 막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은 이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.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또 이겨내 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생겼어.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막 변이 생기고 또 일시적으로 또 뭐 여행 뭐 중국 소비주도 얘네들이 막 가라앉았을 때 잘 보면 내년 봄쯤 되면은 분명히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쓸 거라고 봐요. 이 경기 부양책 쓸 거예요. 그러면은 중국 소비주 얘네들 많이 빠진 애들 잘 보고 뭐 내년 초 1월 달 아니면 2월 초쯤에는 얘네들 저가 매수 들어가도 돼요. 근데 사가지고 꼭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당장 올라야 돼. 그게 아니야. 좀 그림을 볼 줄도 알고 얘가 올라갈래야 그러면 매집을 같이 해줘야 돼요. 매집을. 그러지 않으면 항상 콩 볶듯이 하면 뭐예요? 남는 게 없어. 남는 게. 어차피 내년도 시장도 순환해금 나는 이 섹터를 살 거야. 그러면 얘를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. 그래놓고 2달, 석 달, 그다음에 쫙 치고 가면 거기서 수익 20, 30%, 30, 40% 내면 돼요. 그냥 매일 오늘 5% 수익 냈다가 또 내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는 거 없는 그런 장사하지 말고 뭔가 딱딱 리듬에 맞춰서 수익 날 수 있게끔 방향을 보고 오늘 이거 올라갔으니까 나 이거 해.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년도에도 철저하게 당합니다. 내가 올해는 이쪽이 갈 거야. 그러면 이쪽 섹터 종목을 매집을 들어가. 그래서 딱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세네 종목을 딱 분산해가지고 그래 이거는 내가 이 내년도에 이건 갈 것 같아. 그러면은 저 차트 딱 보고 밑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새 그런 데서 스부작 사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올해 한 3, 4개월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내년도에도 그런 흐름이라면 이렇게 해야겠구나.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23년도도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튼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2350 조금 뭐 이렇게 대주주 이런 게 나와버리면 한 2500까지는 가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아마 2300에서 2400 그 안에서 마감돼서 끝날 것 같아요.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는 1월 중순에 있는 그 CPI를 보고 시장이 한번 쿡 떨어질 거니 만약에 CPI가 올라와서 쿡 떨어져 그거는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2134 거기까지 내려오면 매수 자리예요. 그거 깨고 내려갈 일이 없거든. 그래서 우리가 지수대를 보고서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그것을 구분하면서 올 연말 그리고 내년도까지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. 쉽지는 않아요. 쉽지는 않지만 여튼 뭔가 내가 서두르지 않고 좀 여유롭게 가게 되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2023년도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콕 빠져 계시지 마시고 새해에도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